근데 어느 문화에서나 신화가 들어있죠. 우리 당근 설화, 우리 홍익인간의 얘기도 다 이런 설화를 근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락강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유아 시절이 아이가 가졌던 정서, 아이의 심리 상태,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처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락강이 프로이드학파 심리학과 구조주의적 언어학, 레비 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인류학을 연결시켰던 주된 개념은 락강이 이해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개념이었다. 락강은 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있던 원래의 상태를 어머니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낙원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 초기에 완전한 합일의 상태는 유아가 어머니와의 분리를 지각하기 시작하면서 곧 깨어진다. 여기서 분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분리개별화라고 하는 개념은 어, 모든 정신분석학에서 다 다루고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 분리가 어느 정도의 분리를 얘기하는지는 각각 학자마다 다를 수 있겠죠. 마가레트 말라가 얘기한 어떤 그런 분리, 보통 1살 반에서 3살 사이에 일어난 이런 분리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아주 초기 상태의 자각을 얘기를 어머니와 자기가 분리돼 있다. 어쩌면 자연과 자기가 분리돼 있다고 하는 이런 어, 이런 어웨어니스라고 할까? 이런 자각 자체, 어머니와 자기가 한 몸이 완전한 합일 상태가 아닌 어머니의 분리를 지각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아이가 상당히 성장하면서 구강기, 학문기를 거쳐서 어쩌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지각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점차 발달하면서 그때 분리 개별화가 일어나서 심리적으로 어, 만 3살 36개월쯤 돼서 분리 개별화가 일어난다고 할 때 이런 분리 개별화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개념화할 수도 있지만 아이는 이미 태어나면서 완전한 합일 상태인 것처럼 처음에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서 자기가 어머니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은 아주 빠른 시기에 일어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분리개별이라고 하는 다른 개념으로 아직 초기 상태에서 어머니와 자기가 한 몸이 완전한 합일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와 자기는 다른 존재라는 것, 어머니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지각하기 시작한다는 얘기. 그래서 낙원의 상태를 길게 보진 않아요. 짧은 낙원의 상태를 누구나 경험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욕구가 채워지는 이런 시기. 우리 누구나가 어린아이 때 어머니가 아이가 젖을 먹고 싶으면 어머니가 젖을 주고 그리고 아이 기저귀 갈아줘야 될 때면 기저귀 갈아주고 하던 그 시기. 이런 것은 누구나가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조금 더 이론화해서 어떤 여기서는 거의 신화처럼 만들어낸 게 어떤 우리는 초기에 낙원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아이 입장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 자기가 어머니하고 합일되어 있는 낙원으로 처음 느낄 것인지 아니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는 분리를 느끼고 있으면 처음부터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자기가 던져져서 어머니라고 불리는 대상과도 처음부터 서먹서먹한 관계였을지도 모르죠. 합의를 느끼기보다는 처음 원래 분리를 느꼈다고 이론을 한다면 그것을 반증할 어떤 증거를 제시하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는 어떤 아이는 처음부터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드러난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처음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까다롭게 어머니 젖도 잘 물지 못하는 이런 아이로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인류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아주 행복한 상황에서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분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도 어, 하나의 신화이고 꼭 그것이 적합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신화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이어가 보면 유아의 어머니로부터의 분리와 그가 자신의 몸과 정신 상태가 분리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 경험 안에 근본적인 분열 혹은 본래적인 괴리를 반영한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는 유기체 중심에 있는 어떤 틈새, 즉 근원적인 부조화로 바뀐다. 이 근원적 괴리가 낙강이 성적 충동이나 욕구의 충족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욕망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디자이어라는 용어, 욕망이라는 용어를 락강이 쓰고 있는데 이 욕망이라는 용어를 아주 독특한 의미로 쓰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여기서 락강이 지금 제시하는 가설 속에 나오는 얘기는 유아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몸과 정신 상태가 분리되어 있음을 경험한다. 이건 굉장히 이론화가 비약된 부분인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돼 있냐면 basic disjuncture fundamental to human experience, congenital gap.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실제로 정신과 자기 몸이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이건 굉장히 어른들이 보는 관점이 아닌가 싶긴 해요. 어른 입장에서 아이를 이해하고 있어. 우리가 유아 관찰을 통해서 유아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가들 양성 과정에서 많이 훈련 과정에서 유아 관찰들을 많이 하고 멜라니 클라인도 유아 관찰을 많이 한 분으로 보여요. 어,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유아 관찰 기록 자체도 어른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직접적인 증거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어요. 같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어, 추론하는가. 아이가 이제 어떤 심리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 자체도 관찰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고 관찰하는 사람과 유아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아이는 어떤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단순하게 구계자로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와 교류 속에서 그걸 체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각각 다를 수 있겠죠. 아이가 자연 상태에 있는 것과 아이가 어머니하고 같이 있거나 혹은 관찰자하고 같이 있는 경우에 그때마다 아이의 상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초기에 초기에 파라다이스 어떤 낙원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그것 자체는 일시적인 경험으로 본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락강이 보는 것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는 유기체 중심에 있는 어떤 틈새, 즉 근원적인 부조화가 있다고 보는 거다. 그래서 인간 경험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분열 혹은 본래적인 괴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실존적인 어떤 얘기죠. 우리는 태어나는 이 세상에 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근본적인 괴리 혹은 부조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 출발하게 됐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패러다이스의 경험은 여기서 크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건 디자이어 자체가 단순한 욕구 충족의 단계를 벗어난다. 낙강이 봤던 여기서 디자이어라는 용어는 디자이어가 욕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니드는 욕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니드는. 그런데 프로이드의 표현 속에 가장 락강이 쓰고 있는 디자이어하고 가까운 개념은 소망이라고 보여요. 위시. 우리가 꿈을 얘기할 때 꿈은 꿈꾸는 사람의 소망의 충족이다. 그래서 위시 풀필먼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에,
이런 개념을 쓰기보다는 락강은 여기서 디자이어라는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디자이어 자체는 욕망은 인간 존재 안에 있는 근원적인 괴리를 치유하고 분열을 회복하며 사실상 불가능한 상상계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며 어머니와 자연과 다시 한번 융합되고자 하는 갈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결국 어머니와의 공생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초기에 조금 일반화시켜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아이는 처음부터 공생을 느끼지 못한 아이도 임상적으로는 저는 있다고 충분히 보는데 일단 낙강의 얘기를 따라가자면 초기에 아이는 태어나서 어머니하고 공생관계 속에서 어머니하고 완전한 합일의 상태를 체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는 어머니와 분리된 존재고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 자체도 분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느낀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아이가 어쩌면 초기에 경험했다고 하는 이런 낙원의 상태,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되는 상태로 이게 어쩌면 이게 상상계죠. 이미지너리 월드죠. 그래서 어떤 상상계적인 그래서 상상계 속에만 있는 것이 실제는 없는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 과거의 상태를 회복하고 싶은 욕구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와의 다시 한번 융합되고 싶다. 혹은 자연과 다시 한번 융합되고 싶다 한다면 이건 융합의 욕구라고 그냥 크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자기 간에 분리되어 있는 그 아주 근본적인 괴리가 있다. 그리고 자연과 자기가 괴리되어 있다고 하는 이 괴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괴리를 채우고 싶은 건데 이 융합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구를 여기서는 디자이어라고 본다고 보여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어머니하고 합일되어 있는 상태, 자연으로 치면 자연과 내가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싶은 근원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마치 프로이드의 죽음 본능의 얘기하고 비슷해요. 프로이드는 모든 유기체는 무기체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이런 데스 인스팅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결이 다르긴 하지만 무언가 어떤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서로 굉장히 다르죠.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괴리를 치유하고 분열을 회복해서 어떤 대상과 자기가 합일돼 있었던 어떤 상상계 속의 과거의 상태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래서 어머니와 다시 한번 융합하고 자연과 융합하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한다. 이것을 디자이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디자이어 자체는 욕망은 근원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고 하는 어려움이 여기서 발생하죠. 그래서 락강을 이해하는데 제일 어려운 얘기가 이제 이런 부분. 이 디자이어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디자이어라. 그래서 이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인데 인간은 누구나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렇게 디파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의 충족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어떤 상태를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실존적인 어떤 통찰인데
단순한 정신분석 기법적인 얘기를 떠나서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가설이죠. 인간 실존에 대한 가설인데 이 가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우리 각각 정신분석을 이해하는 사람마다 특히 낙관을 공부하는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겠죠.